안녕하십니까. 예, 구독자 여러분. 예, 오늘도 일잘법, 오늘은 문서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문서 작성,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인에게 있어서 문서라는 부분들은 일의 처음이자 일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상사에게 결제를 올렸을 때 결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들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보기 좋은 문서가 결제받기도 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은 상사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자료로 만들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들 데이터가 보이시죠? 이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 데이터 보시고 실제 분석을 했을 때 평균 보면은 9, 분산 10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데이터 값이 똑같다? 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수치만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분포 그리고 숫자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예, 완전히 네 가지가 다른 분포를 가진 데이터의 값이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만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해서 했을 때 좀 다른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보셨던 데이터 값도 숫자만 가지고 분석했던 것보다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니까 완전히 이게 정말 다른 유형의 데이터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예,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글로만 하는 것보다도 가능하다면은 그래프 아니면 뭐 이미지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각적이고 상사에게 결제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마 요즘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가 사실은 대세잖아요. 젊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뭐 제 자녀들도 보면은 N사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찾는다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데이터나 자료들을 찾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젠가 한번 저희 사무실에 팝업이라고 그러죠. 수도 꼭지에 있는 물을 올랐다 해서 물이 빠졌다 나타나는 그 간단한 건데 그게 약간 고장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빼내야 수리를 할 텐데 빼내는 방법을 몰라서 뭐 블로그를 이렇게 저렇게 N사의 그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찾아봤는데도 어떻게 하는지 수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며칠 지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뭐 이런 세면대 고장해서 찾아보니까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상을 올려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방법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쉽게 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방법들을 깨닫게 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글로만 보는 것보다 그림 동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웠고 빠른 수리 방법을 찾아서 쉽게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처럼 실제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도 시각적인 자료를 더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은 상사에게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약 2배 정도 올라간다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시각 자료를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결제 받을 확률들이 높아진다. 자, 보고서를 시각화하면 어떤 장점이 있길래 결제 승인율이 올라갈까요? 요즘 유튜브들 이런 것처럼 보면 요즘 유튜브 뭐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 올리시는 것들 보면 글자의 그 뭐 제목 그리고 또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들로 독자들에게 확 와닿는 그러니까 뭐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서 이제 만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보고서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보고를 받는 상사 입장에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라는 이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자료들을 읽을 때나 보고를 할 때 말로만 한다는 이야기로만 한다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기억에 남거나 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그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와 그림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활용할 때 머릿속에도 오래 남고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를 시각화하면은 상사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내용을 잘 오랫동안 기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쉽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상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결제를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보고서를 시각 자료화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상사에게 결제를 잘 받을 수 있는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을까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 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내용을 많이 담는다고 해서 좋은 보고서는 아니겠죠. 핵심적인 내용, 제가 언젠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굵게 하는 것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내용들을 많이 기술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단순화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담는 것, 이게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또한 시각자료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치적인 데이터들이 있으시죠.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수치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또 수치가 아닌 뭐 글로 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다든지 뭐 아니면 자료 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트를 그려서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논리적인 관계로 보여줄 수 있는 차트들을 활용해서 또 보여주시면은 훨씬 더 상사가 이해하는데 그 시각 자료를 꾸미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들의 순서들을 묶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들을 레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그래서 각각의 목차들을 잘 정하고 순서들, 그리고 크기의 위치를 잘 배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제대로 된 자료들을 활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죠. 이미지를 우리 실사적인 이미지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단순화된, 어떻게 보면 요즘 중성적인 내용들, 뭐 성차별 이슈 등들도 있고 하니까 중성적인 이미지들, 사람들을 사용할 때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일러스트와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활용을 한다든지, 특히 폰트와 같은 경우 보고서에 적절하게 상사가 읽기 편한 폰트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 내부에서 정한 폰트들이 있다면 그 폰트를 쓰시면 되지만, 따로 정한 폰트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독성이 높은 폰트, 예를 들면 맑은 고딕이나 등과 같은 가독성이 높은 폰트를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내가 예쁘다고 해서 뭐 필기체와 같은 이런 것들 하면 보고서에서는 상사가 읽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쇄를 한다면은, 물론 뭐 칼라 인쇄를 한다면 되겠지만 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칼라 인쇄 말고 뭐 컴퓨터에서 전자결제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첨부 파일 아니면 등등 이런 것들로 보고를 하신다면은 칼라를 사용하게 되시는데, 이때 색을 사용하실 때 너무 많은 색들을 사용하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보고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색깔 정도 이내에 해서 좀 단순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난잡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는데, 같은 색깔 중에서도 색의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색의 농도를 잘 적절하게 조정하시면은 훨씬 더 품격 있고 또 시각 자료를 잘 활용한 좋은 자료들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고서는 보고를 받는 사람이 보기 쉽고 그다음 이해하기 쉽고 눈에 띄게 작성하는 것. 그래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들을 상사한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된 보고서 작성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시각화, 좀 멋지게 예쁘게 꾸미는 뭐 기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한 팁과 관련된 사항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시면은 보고서를 잘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많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을 작성하실 때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논리적이고 또 잘 승인받을 수 있는 시각 자료들을 꾸밀 수 있을지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